네, 안녕하세요. 비가 오는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시대인지에서 생명과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유전을 앞두고 있죠. 그래서 어머님들 이제 생명과학 특히 선택하신 학부모님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 대전권에서는 유전이 어떻게 나왔고, 그리고 저는 어떻게 수업을 해서 지난해 이제 좋은 성과를 냈는가, 그걸 이제 설명하는 제 수업을 자랑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 소개인데요. 제가 이제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대전 대신고를 졸업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대전 토박이고 현암초 보문중 대전 대신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업을 하는데 학부모님 한 분이 이제 본인도 현암초등학교 나왔다고 막 이렇게 친근함을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에서 수업할 때 좀 많이 조심을 하고 신경을 써야겠다 그런 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학원들에 출강하고 있고요. 어머님들 이제 대전에 많은 강사들이 내려와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뭐 화려한 경력들을 많이 내세우고 있죠. 뭐 대치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뭐 목동에서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은 이제 그럼 대치에서 수업을 하나 보다. 뭐 목동에서 수업을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한 지역을 그러니까 학군지를 장악하면서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가 과연 있을까? 그런 걸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목동에서 이 작년에 이제 목동에서 수업을 한 그 사진인데요. 목동에서 한 타임에 이제 80명 놓고 수업을 할 정도로 한 학군지에서 진짜 지역을 평정해서 수업을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수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허울뿐인 경력이 아니라 찐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은 이제 대전에서 대전 대신고 한 반에 이제 60명 학생 놓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이수 연합반 같은 경우에는 약 50여 명 학생들, 그리고 집중 이수 수업 같은 경우에도 대성고 대신고 유성여고 유성고 학생들 대상으로 약 60명 학생들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진짜 능력 있는 강사라고 저를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러면 이제 생명과학 유전 대전에서 어떻게 출제가 됐는가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기출 문제가 최근에 좀 저작권 문제가 있어가지고 잠깐만 이제 어머님들 아마 자료는 없을 거예요.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요건 이제 괴종고 기출 문제인데 수능 평가원이랑 그 다음에 수능 특강 문제를 적절히 이제 혼용을 해가지고 문항을 출제한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호수선여고 기출인데 호수선여고도 요게 이제 23학년도 기출인데 22학년도 9월 모의고사 평가원 문제를 이제 내신에 출제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선여고 같은 경우에 그 당해년도 혹은 그 전년도에 이제 유전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이걸 이제 킬러 문제로 활용해서 등급 컷을 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성여고 기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수능 특강이랑 수능 평가원 문제를 적절히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딱 보면은 이게 수능 특강 문제인지 수능 평가원 문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꿀팁인데 요게 이제 뭐 세포 주기 뭐 분열 이제 과정 세포를 그린 건데 음영이 없잖아요. 음영이 없으면 평가원 문제고요. 여기 이제 여기는 없는데 이렇게 뭐 뭔가 이렇게 문제에 회색으로 음영이 가 있어요. 그러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둔원고 기출인데 주교재로 지금 수능 특강을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다 수능 특강 변형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반속고 기출인데 반속고 기출을 두 개를 넣었어요. 이게 23학년도 기출인데 여기 이 해가 진짜 완전 학교 선생님이 좀 선을 넘으실 정도로 어렵게 낸 해였거든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 사람의 유전 단원을 전부 다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교 1등에 72점 그리고 1등급까지 56점 이럴 정도로 진짜 어렵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 보면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를 그리고 수능 평가원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충남여고 기출인데 충남여고도 요즘 굉장히 어렵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그림 어디서 본 거 아닐까요? 그래서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을 응용해서 이제 학교쌤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대신고 기출인데 대신고도 수능 평가원 문제를 이용해서 학교쌤이 애초에 수능 평가원 보라고 말씀하시고요. 대선고는 이제 수능 특강 문제에서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능 평가원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의 학교들이 고3 수능 평가원 교육청 그리고 EBS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를 기반으로 문항들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고2 수준에 맞춰서 뭐 1등급 만들기라든지 그런 쉬운 문제만 풀어서는 절대 좋은 등급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를 어느 정도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어느 정도 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쌤이 문제를 변형 출제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완전히 자료를 바꾸질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 문제의 조건을 바꾸다 보면 본인도 꼬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하는 게 이제 선지
선제 뭐 확률이라든지 요 정도 이제 바꾸는 수준으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능 특강, 수능 평가 문제를 어느 정도 외워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그냥 문제만 해설지 보고 외우면 되겠구나. 그게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내가 풀 수 있어야지 어느 정도 문제를 풀 수 있어야지 문항도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고3 수능 특강 평가 문제를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학교별로 내신 출제 경향인데, 요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미처 없는 학교들도 있는데, 저한테 좀 이따가 제가 뒤에 있을 테니까 한번 와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고요. 보통 보면은 2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조금 평균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평균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그 이유가 2학년 2학기 때 유전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도 이제 좀 엄청 많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말고사 때 이제 생태계가 들어가거든요. 생태계에서 조금 점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서 대부분 2학기 때 평균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유전 단원이 들어와서 그렇다. 그렇게 알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2학기 때 내신 대비 고득점 전략은 당연히 여름 특강 때 유전을 어느 정도 스킬이랑 문제풀이 연습을 해놔야 됩니다. 그리고 2학기 내신 대비 들어가면은 거의 문풀 수준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면은 시간이 없어요. 어머님 혹시 올해 그 시험 일정 보신 적 있나요? 2학기 중간고사. 그 10월 3일부터 개천절부터 한 10일 동안 연휴가 펼쳐지죠. 그래서 대부분 학교들이 그 연휴 전에 기를 쓰고 중간고사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학한 다음에 내신 대비가 6주인가 7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올해 중간고사 특히나 올해 중간고사 엄청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2학기 내신 대비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뭐 하면 되겠지.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전 뭐 어려워봤자 얼마나 어렵겠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 옛날에 유전 이제 생명과학에서 어렵게 나올 때 한 15만 명 정도가 유전을 선택했거든요. 그리고 고3이랑 N수생들이 이제 고3 이제 생명과학 커리를 보면은 거의 80%가 유전입니다. 80% 유전 돌리고 계속 막 막전이랑 뭐 근수축 이런 중킬러 단원들은 가끔 양념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내내 유전을 돌리잖아요. 고3 N수생들이. 그러면은 수능에서 한 유전 생명과학 만점자가 그래도 한 2만 명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옛날에 800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1년 내내 그렇게 유전만 돌려도 정복하기 힘든 게 유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만점자가 800명이라는 거는 찍어서 나온 거죠. 찍어서. 그래서 제대로 풀어가지고 만점 나온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지금도 수업 이제 집중수 같은 경우에 유전 수업을 하면은 학생들이 계속 그럽니다. 선생님 이거 선 넘은 거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어렵다. 이거 사람이 풀라고 만든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풀라고 만든 거 아니야. 틀리라고 낸 거야. 등급 컷을 갈라야 되기 때문에 틀리라고 낸 거고 정상적으로 풀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쌤의 풀이를 보고 제가 손풀이 같은 거 다 올려주거든요. 외워야 된다. 고2 내신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외워야 된다. 그게 이제 고득점의 비결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는 사람의 유전병이 이제 들어가면은 이게 좀 이제 난이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다만 이제 2학기 기말 때 생태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2학기 기말 때 좀 많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좀 이따가 학생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2학기 기말 때도 웬만하면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최근에 학생들이 자기도 학습이 되기가 좀 힘든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런데 제가 좀 이따 사례를 한 명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가. 일단은 요 자체 교재 제가 다 직접 만든 거거든요. 요건 이제 제가 키우는 이제 반려묘들 이렇게 모델로 해서 만든 표지고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어려운 그 내용 듣다 보면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구석구석에 고양이들을 집어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자료들은 제가 다 일일이 PPT로 가계도니 이런 거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잘 만들 수 있냐면 제가 이제 군대 행정병을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잘 만들 수 있고요. 요것도 사실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가계도 색깔 올해 제가 싹 다 바꿨습니다. 작년엔 진한 파란색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필기를 하면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가계도 색깔도 다 일일이 바꿔놨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대전에서 가장 좋은 교재로 가장 좋은 컨텐츠로 수업을 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교재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분기마다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때 이미 1학기 때 집중위수 학교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이제 2학기 때 수업은 그리고 여름특강 수업은 교재가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제 교재는 실시간으로 거의 업데이트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부 강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만들어 놓은 교재 막 진짜 21년도 수능평가원 기출이 들어있는 거의 업데이트가 안 된 막 그런 교재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제 교재에 작년 수능평가원 기출 문제까지 들어있고 최신으로 이제 자료들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대전에서 가장 좋은 교재로
가장 좋은 콘텐츠로 수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재수를 한 학생인데 22년도에 이제 제 수업을 듣고 작년에 재수를 했어요. 근데 제 교재가 너무 좋아서 수능 그 시험장에도 제 교재를 들고 갔다.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예, 이렇게 그만큼 제 교재가 좋았다는 뜻이겠죠. 이 친구도 이제 대치동에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재수를 한 친구인데 수능 시험장에는 제 교재를 결국엔 들고 갔다. 예, 그래서 이런 걸 좀 자랑을 해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 교재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시중에는 볼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수능 평가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메커니즘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OX 문제 풀어나가는 메커니즘 그리고 스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직접 만든 노하우가 담겨 있는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제 자랑인데요. 제가 수업을 했던 지역 그리고 이제 특정 자사고 이런 학교 기출을 다 박박 긁어 모아가지고 조교쌤들을 통해서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타이핑 작업 이쁘게 마무리해가지고 지금 이런 문항들을 해봤더니 한 5천 문제, 지금 한 6천 문제쯤 됐을 거예요. 계속 타이핑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기출 문제집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뭐 제 수업을 듣는 자제가 계시다면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기출 문제 모음집 학생들한테 무료로 주고 있고요. 그 안에 문제가 한 1,몇백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만 잘 들으면은 시중의 문제집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중 문제집 보면 다 뻔하잖아요. 거기서 거기 뭐 비슷하게 다 생겼는데 요건 이제 실제 학교들 내신 기출 문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내신형 문제들이 들어있어서 학생들이 좀 문제풀이에 욕심 있는 학생들은 요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과제 같은 경우에는 매주 주간지 형식으로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수능평가원 문제 이렇게 주간지 형식으로 나가고 그리고 이 과제를 이 수행 상태를 이제 조교쌤들이 꼼꼼하게 검사를 하십니다. 왜냐면은 이제 고2가 되면 사실 그런 학생이 없어야 되는데 아직도 과제를 뺏긴 학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도 조교쌤이 한 명 걸러냈어요. 문제풀이 그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동그라미 다 쳐져 있고 답만 체크돼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에는 학생한테 카톡을 일단 물어봅니다. 과제 베꼈냐? 그랬더니 그 학생이 순순히 자백을 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베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번 봐주는데 이게 누적이 되면은 어머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교쌤들이 과제 꼼꼼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교쌤이 이렇게 멘트를 써주고 있어요. 그래서 과제를 좀 약간 부실하게 했으면은 이렇게 멘트를 써주고 요새 또 여기다가 막 그 험한 말 쓰면 우리 아이들 좀 힘들어하죠. 그래서 이렇게 응원되는 격려의 말 쓰고 있고요. 잘해오면은 이렇게 잘해왔다고 칭찬의 멘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교쌤들이 좀 이렇게 쓰다 보면 학생들이랑 요거를 통해서 좀 친해져가지고 막 학생들이 여기 막 조교쌤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트 그리고 조교쌤도 막 이렇게 응답해주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당연히 좋은 조교쌤이랑 이제 수업을 같이 진행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조교쌤들이랑 이제 같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소연 조교쌤 연세대 본과 1학년 휴학 중이시고 세종영재 예술강원과 거기 이제 졸업하신 분이다. 그래서 학생들 클리닉 엄청 잘 봐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또 좀 이따 클리닉 진행하실 텐데 이분이 클리닉 쪽에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조교쌤들이랑 같이 행정조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대형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머님들이 이제 그러면 학생들 관리가 될까 이제 그 의구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학생 15명당 이제 1명 조교를 배정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리고 담당 조교제를 실시해가지고 학생의 출석부 가나다 순대로 이렇게 잘라서 담당 조교제를 실시해서 해당 조교쌤이 그 학생을 이제 관리하게끔 그렇게 학생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주고요. 뭐 판서식 수업이 될 때도 있고, 근데 특히 유정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일부 강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뭐 칠판에 가계도를 다 그리면서 수업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시간 벌기용 꼼수입니다. 가계도를 그리면서 이제 머릿속으로 문제 푸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문제를 조금밖에 못 풀거든요. 한정된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고 자료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PPT로 띄워가지고 빠르게 속도감 있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쪽지 테스트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머님한테 성적표를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성적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가? 결국에 이제 클리닝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래서 테스트 결과, 그리고 성취도 이런 걸로 이제 학생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거기 자료 보시면 QR 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QR 코드 이제 한번 카메라로 좀 이따 찍어 보시면은 학생 클리닉 예약 링크 여기 뜹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이제 되는 시간 여기 이제 선택해가지고 클리닉을 신청하면 되고요. 클리닉은 언제 진행될지 제가 단톡방에 매주 한 월요일, 화요일쯤에 이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클리닉을 신청을 하는데
요새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또 시험 기간 다가오니까 하루에 이제 10타임이 있는데 10타임 다 학생들이 신청하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신청을 하고요, 학생들이.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제가 직접 클리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조교쌤이 클리닉을 진행하시는데 조교쌤이 클리닉하고 땡이 아니라 이렇게 피드백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이 어떤 내용을 어려워했는지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런 거 이제 조교쌤한테 다 이제 피드백을 받아서 저도 이제 이 학생이 이런 거를 잘 모르고 있구나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학생 관리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제에 대해서 손풀이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예, 이게 이제 예년도에 푼 것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좀 어떻게 이렇게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설명 멘트 같은 걸 이렇게 추가를 계속 해주고 계속 업데이트된 이런 이제 과제에 대한 손풀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거 하려고 막 새벽까지 계속 막 이렇게 막 제가 패드로 직접 문제를 풀고 있고요. 예, 학생들한테 이제 진짜 어떻게 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 노력이 통했는지 이런 좋은 성과들을 냈어요. 작년에는 학생들이 올해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이렇게 성과를 냈는데 올해는 1학기 때 대신고 전교 1, 2등 다 제 수업 들었고요. 유성고 100점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전교 1등 공동 1등 중에 1명. 그리고 유성여고는 100점이 4명 나오는데 그 중에 3명이 제 수업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뭐 성모여고, 복수고, 용산고, 남대전고 전교 1, 2등이 또 다 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고 이렇게 복수로 들어갔는데요. 대성고 100점 등 이런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고2를 넘어서 조금 고3까지 디딤돌 역할을 하는 그런 어려운 자료 해석 연습들 그런 거를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 학생들이 버거워할 수는 있으나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좀 학생들이 클리닉 등을 활용해서 많이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어렵다고 쉬운 것만 찾아 헤매면은 결국엔 그 정도 등급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이걸 이제 수준별 학습의 폐해라고 보는데 어려우니까 쉬운 것만. 어머님 옛날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구단을 백날 외워봤자 처음에 갑자기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연산하라고 하면 할 수 있나요? 두 자릿수 곱셈 해봐, 세 자릿수 곱셈 해봐. 전혀 못하죠. 두 자릿수 곱셈하는 방법을 깨쳐 나가고 어떻게 하는지 연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래야지 더 높은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제 수업이 조금 힘들 수는 있으나 잘 따라오면 저는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이 학생이 이제 작년 괴정고 학생인데 예, 여기 저한테 이제 손편지를 수줍게 이렇게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자랑을 할 텐데 이 친구가 1학기 때 이제 3등급을 받았어요. 혼자 공부하다가 3등급이면 사실 아이들 인식에서 썩 공부를 그렇게 잘하진 않는 거죠. 근데 여름방학 때부터 제 수업을 들었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진짜 맨 앞자리에 맨날 앉아가지고 눈 초롱초롱 빛내면서 이제 수업을 들었고 이 친구가 결국엔 2학기 때 전교 3등까지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학기 때 1등급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런 이제 사례들을 봤을 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만약에 혼자 공부했다 또는 이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랬을 때 제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제 이 학생이 올바른 길로 좀 힘들겠지만 열심히 따라가려면은 이런 학생처럼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 학생은 이제 2학기 중간고사 때 60 몇 점을 맞았던 학생인데 기말고사 때부터 제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때 학교쌤이 등급 조정한다고 어렵게 내가지고 학생들 이제 시험이 성적이 다 떨어졌는데 이 학생 혼자서 한 20점 가량 성적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말이 이제 중간 때 전교 1등, 2등도 88, 85점 받았는데 자기가 85점 나와서 너무 기쁘다. 이런 이제 멘트를 저한테 보내줬고요. 조금 아쉬운 게 그러면 이제 2학기 기말이 아니라 조금만 더 일찍 저희 수업을 들었더라면 이런 이제 안정적인 1등급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 학생이 이제 기말 때는 잘 봤는데 최종적으로 2등급이 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만 더 일찍 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 학생이 이제 서울의 이화여고 학생인데 전교 1등 했습니다. 예, 그래서 중간 기말 통합 전교 1등을 했는데 1학기 때는 몇 등이었을까 물어보니까 25등이었대요. 그러니까 2등급 끄트머리였던 거죠. 2등급 끄트머리면 이제 사실상 엄청나게 이제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라고는 보기가 힘든데 이 학생 특징이 진짜 수업 열심히 들었고 클리닉을 이 학생은 뭐 쪽지 테스트나 이런 것도 잘 봤기 때문에 클리닉 대상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클리닉을 매주 신청했습니다. 매주 신청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클리닉 제가 훌륭한 조교쌤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 조교쌤한테 뭔가 하나라도 더 배워가려고 클리닉 대상자도 아닌데 매주 클리닉 신청해가지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고 결국에는 이제
중간 100점, 기말 99점 받아서 전교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학생하고 대비가 되는 학생이 한 명 있어요. 제가 아까 기말고사 때도 계속 제 수업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한 게, 이 학생이 중간 이제 100점을 받았는데 똑같이 제 수업을 듣고 중간 100점을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이화여고에 100점, 그 당시에 이제 2명 나왔는데 100점 2명이 다 제 수업을 들었거든요. 이 친구는 기말까지 제 수업을 들었고, 한 친구는 기말은 쉬우니까 혼자 해보겠다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성격이 쿨해서 뭐 이 친구 잘하던 친구니까 뭐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은 항상 만점 맞고 뭐 중간 때도 100점 맞았으니까 잘하겠지 하고 그냥 오케이 2학기 기말 혼자 해봐라 라고 떠나 보냈는데, 2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 학생한테 카톡이 왔어요. 쌤 혹시 이화여고 친구들 성적 잘 봤나요? 그래서 보니까 한 1점 떨어지거나 오히려 성적들이 많이 올랐다. 이 친구는 100점에서 77점으로 성적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중간고사 어느 정도 잘 나오고 그러면 이제 혼자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너무 유혹이 많아요. 어머니들도 아시잖아요. 뭐 유튜브 쇼츠, 릴스, 막 인스타 릴스 너무너무 유혹이 많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기말은 쉬우니까 혼자 해볼 거라는 생각을 좀 가지면은 이제 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저도 좀 아쉬운 게 그때 한 번만 잡았더라면, 야 그래도 기말고사 쉬워도 쌤이 주는 과제랑 이런 거 컬이랑 잘 따라오면은 좋은 성적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한 번만 잡았더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좀 아쉽고요. 그래서 기말고사도 이제 제 컬이랑 주는 과제를 충실히 풀다 보면 연속적으로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수업은 여름 유전 특강반 일요일에 10시부터 이제 아이고 이게 왜 이렇게 됐지? 일요일에 8시부터 11시입니다. 8시 밤 8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이 진행되고요. 여름 특강 유전 실력 완성반 5주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이게 잘못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8시부터 11시까지요. 그래서 5주 동안에 이렇게 사람의 유전 수업이 진행되는데, 제가 원래는 5회차에 사람의 유전병까지 사람의 유전 통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했으나, 올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0월 3일 개천절 전에 진도가 다 끝나고 올해 이제 사람의 유전병까지 진도가 나간 학교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람의 유전병을 이제 여름 특강 때 다루다 보니까 학생들이 2학기 기말 때 좀 이탈하는 이유도, 여름 때 유전병 들어서 괜찮아요. 아까 그 친구도 그랬거든요. 여름 때 유전병 들어서 기말을 혼자 해도 되겠다. 그러다가 좀 피해를 본 측면이 있어서 올해는 사람의 유전 조금 더 심도 있게 알차게 사람의 유전까지만 진도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때도 집중유수 학교들이 열리죠. 그래서 집중유수 학교들을 대비해서 주 2회로 월요일, 목요일 주 2회로 8시부터 11시까지 수업을 진행합니다. 이거 이제 겨울 특강이랑 커리가 완전 똑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유수반은 특히 중요한 게 이제 1학기 중간고사 때 막전이랑 근수축, 그리고 2학기 기말 때 유전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주 2회, 조금 힘들 수 있으나 주 2회 8회에 걸쳐서 좀 알차게 여름방학 특강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는 거의 실전 문풀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서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도 학생들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업 커리를 짜 보았습니다. 그래서 1년 이수 학생들은 일요일 밤 8시부터 11시까지, 그리고 집중이수 대성고라든지 유성고 그리고 전민고 이런 학생들은 월요일, 목요일 주 2회로 진행되는 이 수업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고향이 대전이기 때문에 대전에 와서 수업을 할 때 우리 학생들, 고향의 후배들을 가르친다는 마음으로 많은 애정을 담아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승현을 믿고 선택해 주시면 학생들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향의 후배들을 가르치는 마음으로 이 학생들을 정말 저에게 주어진 십자가, 숙명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